야, 네. 멋지네요. 네, 뭔가 이렇게 금속성 효과음에 총알 싹싹 지나가는 느낌. 네, 우리 압도적인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3 플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지난주에 네, 그 금요일 날 카카오 계열사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그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좀 세게 했었거든요. 세게라는 게 뭐예요? 안 좋다고? 많이 내리긴 했는데 네, 아직 멀었다. 그래도 좀 비싸다. 근데 그 전에 그 왜 올랐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자. 네. 뭐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주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네.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말대로 좀 너무 진행된 것 같다. 뭐 이런 아니 뭐 느낌일까요? 그런 그러니까 이거랑 그것까- 완전히 다른 그것까지는 이벤트인데 아니고. 네. 이게 안 그래도 그냥 금요일 저녁이고 해서 뭐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냥 편하게 이랬던 건데.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 기능에서는 뭐 대부분 상당 부분 정상화가 좀 된 것 같죠. 네. 근데 아침에 저 그 올 때 카카오 택시 불러서 됐어요? 왔는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PC 로그인이 안 돼요. 나는 아, 그래요? 됐는데. 네. 자기 PC가 문제 아니야. 나 지금 했는데 하고 있잖아 지금. 아, 다 됐어요? 하고 있다고. 지금 제작진들이 대표님 PC만 이렇게 따로 안 챙긴 겁니까? 아, 또 이 PD 라인들 PD 라인들이 문제야 항상. 예, 근데 어쨌든 네. 월간 이용자가 거의 한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메신저잖아요. 4,750만 명이다라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그 데이터 센터 한 군데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마비됐느냐에 대한 비판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배터리 화재 관련한 논란이 조금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 셀 문제냐 아니면 정기적인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요. 화재는 한 8시간 정도 지나서 진화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 3만 2천여 개 되는 서버에 대한 전기 공급이 조금 차질을 좀 빚었다고 하고요. 네. 그게 뭐 어디까지가 지금 안 되고 어디까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몇 군데 해보니까 쇼핑하기 같은 건 아직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송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그 축의금 보내시는 분들이 얘기를 조금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것 같고요. 네. 그 이 와중에 또 네이버가 라인 광고를 한 것으로 약간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땐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사용하세요. 아. 라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그 부산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어서 이때 메신저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질 것 같아서 폭증하면 안 광고를 될 한 수- 거지. 이게 카카오를 타겟으로 광고를 했던 건 아니다. 에이 그러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실 동업자잖아 예전에. 예? 아, 그쵸. 김범수 이혜진 의장이랑 김범수 동업자잖아. 예, 예. 아, 저희 네이버 초장에 그 김범수 의장의 그 한 게임 가지고 엄청 버텼거든. 예, 예. 그때 캐시카우였죠. 캐시카우. 아, 그래요? 예, 그리고서 이게 그 몇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주말에 그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덕산에 좀 놀러 갔었는데 네. 1박 2일로 이게 뭐가 자꾸 떠요. 그래갖고 보니까 라인 뭐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뜨길래 그 갑자기 뭐 텔레그램 누가 가입했습니다. 막 아 이렇게 그건 있더라. 텔레그램을 이제 많이 가입하더라고. 아, 그래갖고 왜 그렇게 많이 뜨지? 그래서 봤더니 그 카카오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라인이나 텔레그램 쪽으로 많이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 됐을 때도 다시 그쪽으로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라인으로 연락 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가입했다는 메시지만 떴지. 네트워크 효과가? 야 근데 여론이 네이버 잘했다고는 여론이 훨씬 많은데. 아, 그래요? 광고 할 때 해야지. 한번 그럴 수 또 있죠. 근데 네. 적어도 댓글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광고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해명이 그냥 광고해도 돼요. 광고했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뭐 무슨 뭐 부산 BTS 뭐 BTS 그런 얘기 핑계 하지 대기 마라. 아니야? BTS 핑계 대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또 살짝 또 현명한 대응이네. 아유, 잘 피해가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네이버도 들어와 있었어요. 에? 그 데이터 거기에? 센터에 네이버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난 직후에 네이버에도 약간의 서비스 차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교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서버를 2중, 3중으로 백업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떻게 한 군데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지진이나 테러 같은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이게 화재 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네. 아예 서비스가 먹통돼 버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카카오 쪽에서는 이중화를 했는데 32,000대의 서버에 영향을 직접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빈축을 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는데 그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멀티 프로필.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예, 예. 자기 프로필을 뭐 2개, 3개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정 대표님하고의 프로필에는 뭐 대표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의장님하고의 프로필에는 뭐 의장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놓는 게 멀티 프로필입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 나 그거 오늘 처음 알았네. 카톡 프로필 믿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아주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자체를 대학원생이 교수님을 욕하는 멀티 프로필을 이게 그 친구들로만 해놨고 교수님은 따로 해놨는데 노출이 돼서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이제 불륜 카페에서 3년 동안 불륜이었는데 적발됐다. 뭐 멀티 프로필이 혼란이 빚어져서. 예, 근데 이거를 카카오 쪽에서는 서비스 차질이 생긴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기능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기능이 풀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예. 기능이 먹통인 거는 인정. 예, 예. 근데 이 기능이 저 기능으로 가고 이 기능이 저 기능으로 가도 뭐 이렇게 막 풀려가지고 혼란을 주는 건 없다. 예, 그런 건 거잖아. 없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나를 뭐 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륜 얘기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거 모르. 하여튼 넘어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중에 저는 딱 그 이 뉴스 봤을 때 카카오 뱅크가 제일 걱정됐거든요. 뱅크. 예. 근데 은행은 큰 일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망가진다는 그렇죠. 이거 거는 금융 시스템 문제지. 금융 시스템 문제인데 그나마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날까지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그 돈을 입금을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거든요. 예. 그렇겠네. 예, 물론 이거 다 중간에 뭐 해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명을 해갖고 뭐 적당히 서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른바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 그런 거 한번 발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앱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내가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혹은 내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앱이 작동을 해서 매수를 못했다. 근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거 과거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다 보상해 줬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로그인 기록하고 내가 매수 버튼 눌렀는지 버튼에 대한 로그 기록이 그렇죠. 있으면 지난번에 한토증권도 그거 수혜 나가지고 예. 그런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그 물어준다고 발표했었잖아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핵심 데이터 센터는 판교가 아니라 상암동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핵심 서비스 작동에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아니 코인이 안 됐다면서요? 코인 거래를. 코인은 안 되죠. 코인은 카카오에서 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본 건데 어디죠? 업비트 이용하는데 카카오 연계 로그인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뒷목 잡은 사람 많겠네. 코인은.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업비트 쪽의 거래는 또 거기는 또 코인 거래소는 주말에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상할 건지가, 그러니까 지금이 사고 발생해가지고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거에 집중해 있지만 그 뒤로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 기사인데 하루에 콜 뭐 한 20번 받았다. 근데 내가 주말에 그 카카오 그거 안 돼가지고 콜을 못 받았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로그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연동 로그인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럼 거기서 내가 주말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고 3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매출이 평소에는 한 1,000만 원이 나왔는데 한 100만 원밖에 안 그렇겠네. 나왔다. 그걸 카카오 쪽에다 요구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멜론이라든지 뭐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 3일 정도 서비스를 연장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게 이제 그 카카오가 연동돼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그 보상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이 뭐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동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연동되는 서비스들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혹시 나왔나 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거는 카카오를 분석하는 개별 애널리스트들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이 카카오 처음에는 아예 뭐 하루 정도 카카오톡 안 되는 게 뭐 크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분석해 볼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싶어요. 네. 자, 하여튼 카톡 어제 하여튼 거의 뭐 모든 분들 거의 전 국민이 다 쓰시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근데 참 이게 보면 어떤 네. 기업의 이 호재 악재는 겹쳐서 오나 봐. 호재가 있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뭐 주가 빠지고 뭐 네, 인식도 안 좋아지고. 근데 하필 지금까지 멀쩡하다가 지난 주말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설상가상 네. 몰려서 온다고요? 네. 근데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게 또 금요일 날 또 8%가 올라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따라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또. 아이고 참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바닥인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라도 그때 정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20%가 빠져도 16%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 좋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하루 반등해서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손실을 회복하진 못했겠지만 위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책임 소재도 참 그러니까. 애매하게 근데 내고. 이제 통상 보면 지난번에 뭐 아현동 그 무슨 화재 사건 그 있어가지고 KT? KT 사건 네. 있어가지고 뭐 그날 소상공인 엄청 불편했었잖아요. 네. 카드 근데 뭐 결제 안 사실 되고. 보상한 거 보니까 진짜 그걸 보상이라고 한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하던데. 예.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요. 예, 오늘 카카오 뉴스를 좀 길게 해서 뒤에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녀임을 확정할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보니까 그 굉장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지침 삼아 사회 이데올로기 사업에 책임제를 실시해야 된다.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중국화 문명의 전파력과 영향을 증강하고 중국 이야기를 잘 설파해 해외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며 전체 중화의 자녀들을 동원해 중국몽을 실현해야 된다. 대외적으로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17차례 사용했고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영역은 양보하지 않겠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평화 통일을 위해 최대한 성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진 않겠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 19차 당대회에서는 3시간 24분 동안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이번에는 5년 전보다 짧은 1시간 45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혼자 1시간 45분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 원래 3시간 20분 했는데 아유, 좀 기력 짧게 좋으시다. 했답니다. 근데 너무 근데 대만에 대해서 세게 또 간 거 뭐 아니에요? 무력 사용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 거기서 박수가 뭐 우레아 같은 박수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위험한 것도 물론 있지만 시진핑 정권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위험한 쪽으로 간다. 이러면 또 중국 못 들어.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굉장히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면서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갈등 요인이에요. 대외적인 지금 국가들과의.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뭐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막 그거잖아요. 네, 예? 뭐 그렇긴 하죠. 러시아 그렇고 예. 예? 일본 그렇고 다 각자 도생해서 다 자기 나라 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리고 저는 대만도 대만인데 전 요즘 중국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신경 쓰이는 거에 더해서 이게 3년임 당대회를 앞두고 거의 정책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자금 밀어넣으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일단 요거 끝나고 뭘 한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IMF에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부동산 개발업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45%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라에서 지원금 넣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당대회가 빨리 끝나고 그냥 자신들의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빨리
좀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어쨌든 정치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뭔가 희망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인 정책도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한번 네. 지켜보고요. 세 번째 뉴스요. 요즘 가장 그 관심 많이 가는 사람 이창용 총재. 미국 가 계시죠 지금? 네, 미국에서 우리 조금 그나마 좀 위안이 되기는 얘기를 해줬는데 자본이 빠져나갈 곳은 다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그동안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했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네. 무역 수지하고 자본 수지가 적당하게 이게 균형을 좀 잘 이루게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나가면은 이때 환율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외국인 투자 동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그 이창용 총재 얘기는 펀더멘탈한 문제라기보다는 채권과 주식 시장의 조정을 겪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나가는 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근데 이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환율이 위로 더 뚫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차이가 한미 금리 차 얼만큼 나는 것이 위험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미국이 더 빠르게 올리니까.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그걸 정할 수 있으면 금통위원이 왜 필요하겠냐? 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인 딜레마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를 긴축하고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게 요새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거 하다가 지금 쿼팅 장관 잘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후임으로 제레미 헌트 전 외무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재정 정책에 상쇄하는 효과로 가면 안 된다. 다만 취약계층의 그 부채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 근데 새로 임명을 재무부 장관 했더니 그 재무부 장관이 총리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했던데. 완전 콩가루야 거기도. 네. 어? 영국이 지금 잘린 재무부 장관 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결국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 나왔었어요. 0.25 올리던다더니 왜 0.5 올렸냐. 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 더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창용 총재를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던 걸 안다. 근데 이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금통위의 생각을 시장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내가 0.25를 올리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0.25.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0.5로 바꾸겠다는 것도 포워드 가이던스로 좋습니다. 0.25로 했던 거는 그전 상황이었고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까지 금통위 전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왜 0.25 한다 그러더니 0.5 했냐라 그래갖고 이제 좀 말꼬투리를 잡기보다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총재가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안 하겠죠. 뭐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뭐 적절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선문답이 되지. 그런 거 하지 말게 하자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말꼬투리 잡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시점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네. 폭넓게 얘기할 수 있게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말할 수 있게끔 좀 룸을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상당히 달라진 그 스탠스인데. 우리 권 팀장이요? 의견 개진 적극적? 한국은행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한국은행이 만든 표를 알았어, 가지고 알았어. 왔다가 정 대표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플러스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